안녕하세요. 예. 예. 58페이지 피시면 됩니다. 58페이지 피시고요. 그 맨 밑에 계합합, 이전처수합합 여기서부터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좀 길게 할 텐데 오늘도 한 7시 정도에 끝날 것 같습니다. 예. 많이 부담 없잖아요. 우리 전 시간 30분 띠 까먹었고 30분 더 하는 것이고 그다음 어차피 또 요번 한 다음에 좀 많이 쉬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좀 기운 내시고 자 우리 기운차게 1교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전에 했던 거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누구 배웠었? 전 시간에 누구 배웠었죠? 1860년대 정확히 63년인데 제가 어떤 건 기억해둬라 60년대 요건 까먹지 말라고 그랬었죠. 예, 그때 우리가 배웠던 누가 있었다? 흥선대원군, 안으로는 왕권 강화, 바깥으로는 세국정책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이제 10년 단위로 사건이 일어난다고 했었죠. 그래서 73년에 흥선대군 내려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자를 때는 언제 한번 자르면 되더라? 사건이라는 거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약을 맺은 76년에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때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약 무슨 조약을 맺었다?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었다. 그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을 강화도 조약 이렇게 말하게 됐고요. 서구와는 최초로 누굴 맺었다? 미국과 맺었다. 그게 바로 조미, 수호, 조규가 되겠습니다. 기억나시죠? 강화도 조약, 불평도 조약 두 개는요. 치해법권과 해안 침략권. 조미, 수호 조약에서 좀 기억할 거는요. 우리한테 좋은 거는 관세의 자주권. 가장 안 좋은 거 뭘 먼저 뺏어갔다? 채국 대우 조약을 뺏어갔고 치해법권은 언제든지 다 들어가더라. 그렇게 딱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근대사에 이해할 때 매우 중요한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당시에 역사를 이끌었던 게 지배계층이죠. 그 지배계층이 크게 두 가지 파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 먼저 해야 되겠구나. 요거 먼저. 그래. 우리가 역사를 할 때 전 근대하고 그다음 뭘로 나눕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는 시기가 근현대 이렇게 말하죠. 현대는 말 그대로 현재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근자는 각갈 군자. 그래서 뭐더라? 현대랑 바꿔서 합쳐서 뭐더라? 근현대 이렇게 말합니다. 크게 구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근현대 붙여서 말하고요. 역사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니까 나눠지는 기준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따로 필기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갈게요. 우선 정치적으로 전 근대 때는요. 뭐라고 하더라? 전제 무슨 제? 군주제, 요게 바로 다 정치 체제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왕 혼자만 한 건 아니죠. 왕과 소수 귀족들만이 정치했던 거. 그게 뭐더라? 전제 군주제. 오늘날의 정치는 무슨 정치라고 하죠? 시민이 주인이다. 그래서 무슨 정치? 민주정치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민주정치를 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한 가지 방법이요. 입헌 군주제라고 있어요. 자, 입헌 군주제는요. 왕이 있다 없다? 왕이 있더라. 군주라고 있어요. 하지만 군주 멋대로 나라 다스린 거 아닙니다. 뭐에 따라 나를 다스린다? 법헌자, 법에 따라 나라 다스린 거. 요게 입헌 군주제. 그럼 법은 어디서 만들지요? 의회에서 만들지요. 국회에서. 그럼 국회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야? 우리가 뽑은 대표자 또는 우리가 당사자 되죠. 제일 꼭대기에 누가 있더라? 시민이 있더라. 그래서 민주정치 맞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오늘날 이렇게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 이웃나라 일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본도 천황은 있지만 거의 안 나오죠. 네, 그렇게 다하게 입헌군제. 일본과 영국의 가장 대표인 입헌군주제가 되겠고요. 우리나라 미국은요. 왕은 없죠. 대통령 뽑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런 체제를 무슨 정치라고 하더라? 공화정치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방식은 다르지만 다 뭐는 똑같더라? 민주정치 맞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제가 이런 얘기를 언급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오늘 배울 게 갑신정변 배울 거고요. 가보개혁 배울 거고 독립협회 이런 걸 배우게 될 겁니다. 얘들의 공통점 특징은요. 다 민주정치를 지향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얘네들이 했던 것은 방법이 두 가지라고 했었죠. 입헌 군주제를 주장할까요? 공화정치를 주장할까요? 예, 벌써 누가 말했었는데 입헌 군주제 요걸 주장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유는 간단해요. 요때까지는 누가 살아있더라? 고종이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고종 챙겨주기 위해서 요걸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고종 보고 야 우리 대통령 뽑으니까 너 내려와. 그럼 고종 울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종을 챙겨주기 위해서 독립협회까지 묻더라 입헌 군주제. 나중에 고종이 1907년에 일제에서 강제로 퇴위당하거든요. 더 이상 챙겨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으니까 신민회 때 비로소 공화 정치가 처음으로 나오게 됩니다. 아주 기본적인 지식인데 되게 많이 물어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하나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면 되고요.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조선 후기 빼놓고는 다 뭐더라? 국가의 통제받았었죠. 근데 오늘날 경제는 무슨 주의라고 하더라? 자본주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자본주의는 자본이 최고다. 물론 그것도 있지만 가장 핵심 단어는 자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유재산제를 인정하고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해주면 그게 바로 무슨 주의? 자본주의. 그래서 우리가 조선 후기 때 모든 면에서 자유가 확대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한다? 조선 후기 때 자본주의로 이행하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사상의 역할 그런 걸 많이 물어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사회적으로 옛날에는요 아무리 지가 능력이 뛰어나고 얼굴이 잘생겨서 똑똑했어. 하지만 노비로 태어난다 보더라. 노비일 뿐이었죠. 모든 사회적 활동이 뭐에 따라 결정지어졌다? 신문에 따라. 하지만 이제 그년 쓴 신문이 폐지가 뭐더라? 능력에 따라 뭐더라? 사회활동이 결정지더라. 요게 뭐더라? 전근대와 근현대를 나눠지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이유는요. 이 전근대를 우리가 일명 이렇게 말해요. 봉건사회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반봉건이라는 단어가 나올 거예요. 반봉건 세력. 그럼 반봉건 세력은 뭘 반대하고? 전근대를 반대하고 어디로 가겠다? 오른쪽으로 오겠다. 그게 바랍니다. 일명. 이런 것들은 다 어디서 나왔다? 서구에서 들어왔죠. 그래서 서구 사상을 받아들이자. 그래서 일명 무슨 파? 개화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새롭게 아는 단어는요. 반봉건과 뭐가 똑같은 단어다? 개화파가 똑같은 단어더라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길게 한 이유는 딴 게 아니라 갑신정명 가부개혁 독립협회 얘네 주장 내용이 막 나올 거야. 여기도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고. 얘들은 다 똑같은 게 뭐더라? 반봉건 개화파라고 불리거든요. 그럼 얘들의 주장은 뭐더라? 정치적으로 다 무슨 정치? 민주정치.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사회적으로는 무슨 제패지? 신무제 폐지. 똑같은 주장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지 표현만 달라서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 핵심 조항도 뭐더라? 요거 3개 초점 맞춰서 여러분이 봐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 하나 들어가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요거 따로 필기할 필요 없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냥 제가 정리해드린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그 당시에 세력이 크게 이렇게 나눠집니다. 하나가 뭐가 있고요. 방금 말했던 거 반봉건 세력. 반봉건은 다른 말로 서구 사상 받아들이자. 일명 무슨 파라고 하지요? 개화파 이렇게 말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외세에 반대한다. 그래서 반외세파가 있고요. 일명 다른 말로 무슨 파라더라? 위정척사파 이렇게 말합니다. 위정척사파는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옛날 조선 때 왕족 또는 귀족으로 태어났습니다. 서구 사상 좋을까요? 싫을까요? 싫겠죠. 어디 싼 것들이 무슨 평등이야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니에요. 바로 보수적 애들. 보수적 양만층이 뭐더라? 위정척사파. 정이 올바를 적인데 성리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리학을 지키고 서구 사상을 배척한다. 사악한 걸 배척한다. 그래서 다른 말로 위정척사파. 한마디로 서구 사상 좋다 아니면 싫다? 싫다, 반, 외세파 이렇게 크게 나눠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 이 반봉건 세력이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하나는 뭐더라? 빨리 하자. 일명 무슨 파? 급진 개화파가 있고요. 아니다. 천천히 하자. 그게 뭐가 된다? 온건 개화파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빨리 하고 천천히 하자. 전면적으로 수용하자. 서구 사상. 급진. 부분적으로 수용하자. 온건 이렇게 나눠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급진 개화파의 우두머리 사람 이름 한 명 정도 기억하면 됩니다.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한 번쯤은 여러분도 들어봤을 거예요. 누가 유명하더라? 김옥균이라고 있습니다. 김옥균, 홍영식, 서광범, 서재필 이런 사람인데 한 사람만 지금은 누구 정도 하나 기억하자? 옥균이 한 명 정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얘네들은 누굴 개혁의 모델로 삼았냐면요. 일본을 개혁의 모델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좀 친일파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여러분들 서구가 이 근현사로 오는데 몇 년 걸리면 200년 걸렸어요. 정치적으로 뭐더라? 시민혁명 거치고 산업혁명 거치면서 여기까지 오는데 200년. 일본은요. 일명 메이주신 겪게 되고요. 60년 만에 바로 성공했던 나라가 일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봤을 때는 우리도 하루빨리 일본처럼 전면적을 개혁하지만 부국강명 할 수 있다. 그래서 얘네들 일본을 개혁의 모델로 삼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얘네들은 일명 또 이렇게 불려요. 일명 무슨 석이라고 한다? 서도석이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우리 문화가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물질 문화라고 있어요. 물질 문화.
또 하나 무슨 문화가 있다? 비물질 문화가 있다 보시면 돼요. 물질 문화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거, 비물질은 눈에 안 보이는 거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냥 물질 문화는요.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기술이다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무슨 기술? 과학기술과 군사기술. 이게 바로 뭐더라? 물질문화. 자동차 물질문화, 컴퓨터도 물질문화, 전화도 물질문화, 탱크도 물질문화. 되셨죠? 근데 우리 종교 같은 건 무슨 문화가 될까요? 종교.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니까 무슨 문화? 비물질문화가 되겠죠? 사상도 비물질문화. 중요한 거. 법도 뭐더라? 비물질문화입니다. 법전 눈에 보이잖아. 이딴 식으로 따지지 말고요. 알겠죠? 법, 제도, 요것도 뭐더라? 비물질 문화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가족제도, 우리나라 결혼제도, 그것도 다 뭐더라? 비물질 문화. 정리되셨죠? 그러면은 이 도가 있죠, 도. 이 도가 바로 뭘 말한다? 비물질 문화 말한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의 법, 정신, 제도도 어느 나라식으로? 서구식으로. 그 다음에 기 있지요. 기는 뭐더라? 기술.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당연히 군사기술과 과학기술. 어느 나라식으로? 서구식으로 하자. 여기 본다. 서도서기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됐나 여러분들? 자, 그럼 이제 반대로 이제 누구 갑시다? 온건계합파 들어갈게요. 온건계합파 유명한 사람이요. 김홍집. 사람 이름 안 외워도 됩니다. 나중에 계속 나올 거니까. 지금은 누구 정도만? 옥균이 정도 기억하면 되겠고요. 얘네들은 재밌는 게 일본이 아니라 누굴 계획을 삼다? 청나라 양문동을 베꼈다고 합니다. 그럼 청나라 양문동은 어떤 동이냐면은 1840년 흥선대원이 나오기 20년 전이죠. 한 그 시기 19세기예요. 청과 영국이 싸웠습니다. 이게 뭐더라? 1차 아편전쟁이라고 합니다. 완벽하게 누가 있죠? 영국이 이겼던 사건이 아편전쟁. 그러면 전쟁 양상을 극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영국배가 와요. 영국배가 와서 청나라를 공격합니다. 대포로 빡 쏴버립니다. 그럼 청나라도 어떻게 되나? 대응해야 되겠죠. 자, 대포 쏩니다. 여기서 대포가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 이런 정도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더라? 영국배는요, 해안선에 와서 그냥 대포만 쏘아들으면 어디까지? 베이징까지 쭉쭉 올라갑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뭐더라? 두 손 두 발 들었던 게 바로 1, 2차 아편전쟁. 그러니까 청나라는 뭐더라? 우리가 저들한테 밀렸던 이유는 뭐 때문이다? 정신과 법이 아니라 저들의 대포 기술이다. 그럼 저들이 뭐만 베끼면 된다? 대포 기술만 베끼면 되지 않냐? 그래서 일명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느낌 오지요? 서도서기가 아니라 무슨 서기라 할까요? 예, 그렇죠. 동도서기 이렇게 말합니다. 단지 서양의 뭐만 베끼면 된다? 군사기술과 과학기술만 베끼면 된다. 그래서 동도서기 이렇게 말합니다. 정리됐나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명성황후는 아까 예전에 저번 시간에 세국정치겠다면 개화정치겠다. 명성은 개화정치한다고 했었죠. 그러면 두 명과 손잡아야 되자. 급진 또는 누구랑 손잡아야 된다? 온건과 손잡아야 됩니다. 누구랑 손잡을까요? 여러분이 명성황후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명성황후다. 누구랑 손잡을래요? 온건과 손잡아야 됩니다. 얘네들은 명성황후 입장에서 역적이에요. 얘네 뭐더라? 정치적으로 뭐 한다? 민주정치 하겠다. 왕족이 어디 따로 있냐? 신문제 같은 겁니다. 탑5를 하겠다. 명성황후 봤을 때 아주 이상한 새끼들이란 말이야. 이해 되겠죠? 그럼 명성은 누구랑 손잡고? 온건계합파 손잡고 개화정치를 추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봐봐요. 얘네들은 권력이 있다 없다? 권력은 없잖아. 명성한테 미움받았던 애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더라? 성격은 뭐더라? 급하지요. 그러니까 얘네가 했던 게 뭐더라?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더라? 구테타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어나게 바로 뭐다? 갑신정변은 누가 했더라? 급진계합파가 주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됐죠, 여러분들?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만 줄쳐봅시다, 우리. 자, 여러분들, 반분권 계합파 있죠? 통상수기론 줄치고요. 우리 흥선이가 있을 때는 뭐 했다? 서양 애들이 뭘 요구했었죠? 통상을 요구했죠. 그러니까 얘들은 뭐다? 통상수교하자. 근데 흥선이가 얘네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당연히 싫어했겠죠? 나라 팔음을 역적놈들. 그래서 힘매가리가 없더라.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어디 들어가면 돼요? 급진 줄치고, 옥균이. 누굴 개혁의 모드로 삼았다? 일본, 일명 무슨 서기? 서도서기. 다른 말로 또 문명개화론 이렇게도 말합니다. 왜냐면은 여러분이 보더라도 노예제도 있으면 지금 비인간적이죠. 야만 아니야. 솔직히 인간을 뭐더라? 태어날 때부터 정한다는 거다. 그러니까 얘기 뭐더라? 우리 조선보다 야만국이다. 서구 사상 받아도 문명국가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일명 문명개화론 이렇게도 말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통상, 밑에 온건 줄치고요. 홍집이 지금 줄치면 돼요. 김홍집. 그 다음에 얘네들은 누구? 청나라 양문동. 무슨 서기를 주장했더라? 동도서기. 이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 됐나요, 여러분들? 자, 그 정도 했으면 됐고. 자, 이제 어디 갑시다? 이제 반 무슨 파 들어갑시다?
외세파, 위정척사파, 그냥 보수 꼴통 집단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성리학적 유생을 최고 가치로 여겼던 놈들. 그래서 얘네들은 모든 것들을 다 싫어했다고 보시면 돼요. 통상하면 된다 안 된다? 아니 된다. 그래서 60년대 때는요. 일명 무슨 반대운동? 흥선이가 있을 때 나왔던 주장이 뭐예요? 통상하자는 주장이죠. 통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통상 반대로 이항로와 기정진이 가장 대표적이고 얘가 주장했던 내용 척화주전론. 척합의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벌써 하나 끝났죠. 통상 반대로 70년대는 우리가 무슨 조약 맺었어? 강화도 조약. 강화도 조약 결과 몇 개 항구가 열렸다? 3개 항구가 열렸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뭔다? 개항이라고 해요. 그럼 얘네는 개항하면 된다 안 된다? 아니 된다. 개항 반대론동.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 요 사람은 나중에 또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알아두면 돼요. 누가 가장 유명했더라? 최익현이 가장 유명했고요. 이 사람이 말했던 주장이 2개가 있었습니다. 고종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우리 강화도 조약 체결하겠다. 일본과 개항하겠다. 그러니까 유생들이 어떨까요? 엄청나게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그 당시에 말했던 내용은요. 야, 우리 서양도 아니고 일본 아니냐. 일본과는 뭐다? 우리가 개항하자. 이렇게 말하니까 이현이가 그 얘기 듣고 뭐라고 했을까요? 외놈과 양놈은 다른 놈이라면 하나이더라. 하나다. 똑같은 놈들이다. 일명 무슨 일체론? 외양일체론. 이걸 주장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놈과 교류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몇 가지로 들어서 5가지를 들어서 반대했어요. 그래서 이걸 뭘로 한다? 오불가소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이 우리한테 파는 건 뭐라? 면직물이다. 공산품이다. 무한하다. 그리고 사치품이다. 이에 반면 우리가 그들에게 수출하는 건 뭐라? 우리의 쌀이다. 쌀은 땅에서 나오고서 한정적이고 백성들의 생명과 직결된 거다. 교류하면 뭐더라? 우리가 피볼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했습니다. 되게 합리적 비판이죠. 실제 이 사람이 뭐더라? 비판대로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고사로 나면 최익현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나머지 4개는요. 욕만 써놨습니다. 그냥 외놈들은 다 원숭이일 뿐이다. 기저귀 잤다. 개새끼다. 뭐 이런 식으로 욕만 했기 때문에 사료에 나오는 거는 딱 첫 번째 조항. 저들이 교환한 건 면직물, 우리가 파는 건 쌀이다. 이거 나오면 바랍니다. 강화도조약 비판한 내용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자, 이제 마지막. 자, 이제 다 끝났어요, 여러분들. 요 다음에 명사어는 무슨 정책 한다고 썼죠? 개화파 손잡고 개화 정책. 개화 정책이 뭐야? 서구 사상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때 개화 정책이 한참 되니까 당연히 얘네들은 개화하면 된다 안 된다? 아니 된다. 개화 정책 반대 운동을 펼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요 개화 정책 때 가장 뒷받침하던 책이 있었거든요. 그 책이 바로 무슨 책냐? 조선 책략이란 책이었습니다. 요 책이 그 당시에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책인데 내용은 이거였어요. 곧 있으면 누가 러시아가 연해주를 먹었거든요. 그 얘는 실제 뭐더라? 바다로 나갈 생각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곧 있으면 러시아가 남아할 것이다. 이걸 조선 혼자 막아낼 수 있다 없다? 없지 않냐? 그러니까 조선은 어떻게 해라? 혼자 막지 말고 이웃나라, 어떤 나라? 일본과 맺어지며 청나라랑 친해지며 그 다음 누굴 데리고 와라? 미국과 연합하라. 왜 미국을 데리고 와라? 러시아가 나오면 여기 태평양 바다잖아. 이쪽으로 나오던 애가 누구야? 미국이죠. 그럼 미국이 뭐다?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다. 그래서 결일본, 친중국, 연미국 요 내용이 뭐더라? 조선 책략의 주요 내용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서구와 뭐더라? 서구 사상 받아들이고 부국강병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의 책이 조선 책략. 그 당시 개화 정책을 가장 뒷받침하던 책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걸 신랄하게 비판했던 게 누가 있더라? 이만손이 있었습니다. 손이 되게 많죠. 자, 이 이만손이 영남 지역에서 10,000명이 상소를 올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반대 내용은요, 합리적이에요. 러시아 아직 내려왔다 내려오지 않았다. 아직 내려오지 않았다. 우리가 먼저 욕하면 된다 안 된다? 아니 되지 않냐. 그리고 일본은 뭐더라? 그냥 원숭이일 뿐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중국과는요, 우리 400년 내내 조선왕조 내내 중국과 계속 친했잖아. 안 친한 적 없는데 뭘 더 친하냐. 그다음 미국 놈은 알던 놈 아닌 모르던 새끼다. 생판 모르는 새끼. 대꾸면 이상한 짓 벌릴 것이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표현한 게 이만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되셨나요 이게? 자, 그래서 크게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물어봐요. 반봉건이냐 반외세파냐. 요거 여러분이 구분해 주시면 되겠고, 어렵게 물어보면요, 급지이냐 온건이냐. 가장 어렵게 물어본 게 요거예요. 60년대 통상 반대론, 70년대 개항 반대론, 80년대 무슨 정책? 개화 정책 반대 운동. 그렇게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근데 하는 건 웬만해서 개화파냐 위정 척사파냐 요 정도 구분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당시 우리나라가 해야 될 건요, 반봉건 먼저 해야 되면 반외세 먼저 해야 될까요? 질문이 잘못된 겁니다. 같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니고 이것만 한다고 해서 서구 놈들이 좋은 것만 주고 빠이빠이 갈 놈들 아니잖아요. 침략의 목적이 있었잖아. 그냥 반외세도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또 이것만 주장하면 돼? 우리나라 계속 노비제도 있어야 돼요? 왕정 계속 유지되나? 그건 또 안 되잖아. 같이 해야 된단 말이야. 하지만 요 세력은요, 계속 뭐만 주장해? 이것만 주장해. 얘네들은 계속 뭐더라? 반외세만 주장한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동학농민운동 매우 중요하게 배우죠. 그 동학농민운동 왜 중요하더라? 농민이 주도한 반봉건, 반외세운동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사에서 빛난 자료로 자린매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매우 중요한 파트 이렇게 끝냈고요. 자, 줄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60년대는 통상 반대로 기정진과 이양론 따로 줄치지 맙시다. 척화주전론도 흥선대원 때 나왔던 주장이니까 그냥 건너뛰어도 되겠죠. 자, 그다음에 70년대는요. 강화도 조약 맺을 때니까 무슨 반대운동? 개항. 우리 강화도 조약결과 몇 개 항구를 열렸다? 3개 항구를 열렸으니까 기억나죠? 부산, 인천, 원산. 그러니까 개항을 하면 안 된다. 개항 반대론 줄치고요. 누가 유명하더라? 최익현. 그다음 이 사람이 주장했던 게 외양일체론 몇 가지 이유를 들었더라? 5가지 이유를 들었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80년대 들어가고요. 개와 반대론. 손 많은 사람 이만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만인소? 영남 만인소. 여러분들 영남 지역이 어디인지 알고 계시죠? 경상도가 되겠죠? 경상도 지역에서 유생들이 몇 명이? 10,000명이 집단 상소를 올려서 영남 만인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알고 있잖아. 뭐 이게 개헌 청원 반대 운동, 서명 운동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페이지 59페이지. 거기 봅시다. 59페이지. 거기 통상 반대론 건너뛰고요. 개항 반대론 운동 한번 봅시다. 이걸 주장했던 사람이 누구였다죠? 최 씨였다는 건 기억합시다. 최익현이었다는 거. 지금 찾으셨나요, 여러분들? 59페이지 흥선대원군 필사로 건너뛰고 위정적 사파. 저들의 문화는 모두 요사스럽고 기이한 것으로 손에서 나온 것으로 무궁한데 우리의 문화는 뭐더라? 백성들의 생명과 직결된 것이다. 교육하면 우리가 피볼 것이다. 이건 몇 년대 주장이다? 70년대 주장. 그렇게 알아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조선 책략 나와있죠?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맺으며 미국과 연합하더라. 별 내용 없죠? 이거는 한번 딱 보면 기억날 겁니다. 자, 이거 반대했던 사람. 미국은 모르던 새끼. 러시아는 혐의가 없다. 아직 죄가 없다. 요 뜻이 되겠습니다. 중국은 원래부터 친했다. 일본은 그냥 우리 매여있던 속국일 뿐이더라. 요거 나오면 이만손. 몇 년대 주장이더라? 70년대 아니면 80년대? 80년대 주장. 딱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개화파와 미정적 사파 받았으면 됐고요. 문제가 있으려나? 자, 페이지 86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집 86페이지. 자, 86페이지 피셨죠? 문제 번호 300번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300번 봅시다. 조선 책략. 이거 나와있죠? 조선 책략이라고. 이건 우리가 안 읽어도 되겠죠? 방금 전에 읽었기 때문에. 그러면 요거랑 관련된 거. 우선 몇 년대 주장이다? 60 아니면 70 아니면 80? 80년대 주장이다. 그거 좀 기억하면 되겠고요. 요거 반대했던 게 바로 뭐더라? 그렇죠? 이만손. 정답 몇 번 들어가면 돼요? 5번.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다음 병인박해 기억나지요? 누구 때 일어났다? 흥선이 때. 그 다음에 신미양요. 이것도 흥선이 때 일어났죠? 이때 활약한 사람이 누구더라? 광성보의 어지연. 기억나시나요? 그 다음에 3번은 강화도지역과 관련이 있고 4번은요. 요건 뭐다? 근데 흥선이 전이었죠? 임진왜란 이후 광해군 때부터 파견한 게 바로 뭐더라? 조선통신사였더라. 자, 그래서 정답 5번 이렇게 두시면 되고요. 301번 들어갑시다. 자, 우선 301번 여러분들 무슨 파라고 해야 되죠? 반외사님 개화파. 개혁파 또는 반봉건 이렇게 해도 됩니다. 모르는 나라를 타인의 권유로 끌어들이면 안 되더라. 이런 주장 나왔죠? 그럼 뭐라고 적어? 반외세 또는 네 글자로 뭐더라? 위정척사파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럼 이제 관련된 거 들어갑시다. 우리 이만손은 대표적인 뭐더라? 반외세. 나로 고쳐요. 니은번은 맞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예, 통상 계약론에 영향을 받은 거 맞겠죠? 디귿번. 정부의 개화 정책을 주도했다 아니면 반대했다. 개화 정책을 얘네들은 반대했었죠. 그래서 정답 몇 번? 니은과 리을 4번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2번 들어갑시다. 302번 가는요. 또 뭐라고 적으면 돼요? 개화파 여기 적고요. 나는요. 벌써부터 한복 입고 있잖아. 느낌상 반외세파란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들어갑시다. 통상개론의 대외인식을 계승했다. 맞는 얘기고. 자, 여러분들 모델로 삼았던 나라는요. 급진은 어떤 나라를 모델로 삼았다? 일본이요. 온건개합판은요?
청이라고 배웠었죠. 그래서 니은번 틀리고 위정적 사파가 뭐더라? 성리학적 질서와 가치관을 수호하고자 했더라. 맞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디귿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대전나 여러분들 1번은 굳이 따지면 어떤 게 아파? 급진 아니면 온건 게 아파? 온건 쪽으로 자리 잡으시면 되겠고 303번 들어갑시다. 자, 303번 보면 여러분들 아는 사람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거기 두 번째 줄에 딱 보이죠? 누구 보이더라? 이만손 눈에 보이죠? 네, 자, 그래서 요건 딱 보더라. 아, 개화 정책 반대하는 거였구나.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위정적 사파, 특히 80년대 이만손과 관련된 거 들어가면요. 정답 몇 번 들어가면 될까요? 무슨 책략을 비판했더라? 조선 책략 비판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 정리되셨나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 이 정도 배웠으면 됐고요. 자, 이제 우리 본격적인 개화 정책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전 시간에 정답 잘못 말한 거 있던데 294번 잠깐 보시겠어요? 갑자기 기억났어요. 293번 이거 정답 몇 번이죠? 이건 신미양요가 일어난 사건의 원인이라고 해서 아마 내가 3번으로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거 지금 물어보는 거 뭐더라? 이후 사건 물어보는 거죠? 신미양요 이후에. 신미양요 이후의 사건. 무슨 비가 건립되었다? 척합이. 그래서 정답 몇 번? 1번. 아마 제가 잘못 설명했을 거예요. 다시 말해줘요. 294번. 이건 뭐더라? 신미양요 뭘 물어봤다? 원인 아니면 그 이후. 그 이후 사건 고르려니까 척합이. 됐나 여러분들? 네. 뭐 제가 이게 잘못 말한 거 있으면 와서 말씀해 주세요. 네. 크게 많이 없을 건데 가끔씩 있으니까. 네. 가끔 수업하다 말고 딴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정해 주시면 되겠고, 자, 이제 우리 개화 정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되게 길게 말했지만 거의 2회 2주죠. 암기할 건 아마 얘네들 세 개 구분하는 것만 이름이 좀 생소해서 좀 어려웠을 겁니다. 이 정도만 좀 봐주시면 되겠고, 자,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개화 정책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명성황후가 집권했죠. 흥선이 뭐더라? 벌박해서 쫓겨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기 며느리한테. 자, 그다음에 이제 명성은요, 이제 서구 사상을 받아들이는 개화 정책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서구 사상을 받아들이는 무슨 정책이라고요? 개화 정책. 이상하게 자꾸 요거 헷갈려 하더라고요. 이건 개항이었고 요거 뭐더라? 개화 정책,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는 정책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역시 핵심 단어는 요겁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개화 정책을 해본 적이 있다 없다? 한 번도 없지요. 그럼 제일 좋은 건 뭐더라? 남의 거 보고 베껴오는 거.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의 나라를 뭐더라? 정찰하러 갔던 무슨 단을 파견하더라? 사절단 파견. 요거 먼저 기억하면 됩니다. 핵심 단어는 사절단이에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그 나라마다 이름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어떤 나라 먼저 파견했을까요? 청나라 아니면 일본? 청리 같죠? 일본 먼저 파견했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조약 맺었기 때문에. 강화도 조약. 그래서 제일 먼저는 어떤 나라? 일본 먼저 파견했는데 두 개 파견했어요. 자, 첫 번째 일본에 파견했던 게 무슨 사가 있더라? 수신사 파견했습니다. 요건 하나 암기할 때 우리가 임진왜란 이후에 일본에 파견했던 사절단이 있었죠. 무슨 사 파견했더라? 통신사지요. 일본에 이름 바꿔준 거예요. 이번에 니네가 우리 걸 받아가라. 그래서 받을 숫자 써서 수신사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럼 일본이 머릿속에 들어갔죠, 이거? 수신사가 또 여러 번 갔어. 1차 수신사, 2차 수신사, 3차 수신사 이렇게 많이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시험지 나오는 건 딱 몇 차 수신사? 2차 수신사 물어본다고 보시면 돼요. 2차 수신사 딱 보면 교재 나와있죠? 김홍지비가 가서 우리가 배웠던 책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조선 책략을 집어들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하나 물어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솔직히 1차, 2차, 3차 있죠? 요거 강화도 조약 우리나라 평등했다, 불평등했다? 불평등 조약이죠. 그거 개정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거 좀 고쳐달라고. 그래서 김기수가 하는데 1차 때 별 소득 없었습니다. 2차 때도 별 소득 없는데 홍지비가 그냥 무슨 책을 갖고 왔더라? 조선 책략. 그 조선 책략은 중국 놈이 지은 거거든요. 황추센이라는 놈이. 근데 갖고 온 건 누가 갖고 왔더라? 홍지비가 갖고 왔다. 이 정도 봐두시면 되겠고 3차 수신단요. 나중에 이모곤란 때문에 그래서 갔던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신사 어느 나라? 일본이고 몇 차만 기억하면 되더라? 2차만 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하나 됐죠, 여러분들? 자, 그럼 이제 하나만 이제 여러분이 암기해 두세요. 일본에 또 하나 갔던 게 무슨 사절단?
조사, 시차, 일단.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얘네들은 강화도 조약을 개정하는 게 목적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신사는 본격적으로 일본이 부국강명 했는지 안 했는지 조사하기 위해서 갔던 게 무슨 시차, 일단? 조사, 시차, 일단. 본격적인 개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81년에 갔고요. 자, 요 조사 실단은요, 요걸 이제 파견하니까 유생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위정착 사파이들이 좋아한다면 싫어한다? 싫어하겠죠? 이런 거 하지 마, 파견하지 말아라. 엄청나게 반대합니다. 그래서 요 특징은요, 요 조사 실단 특징은요, 일명 뭐라 불렸더라? 신사 유람단이라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고종이 그래요. 아니다. 우리 이거 개화 정책 하기 간 거 아니다. 내가 여행 보내준 거다. 그래서 무슨 단? 유람단 이렇게 불렸고요. 심지어 갔던 인원도 암행어사로 임명한 다음에 전국에 뿌려요. 원래 암행어사는 비밀리에 뭐더라? 임명되는 거죠. 그 다음에 따로 뭐더라? 부산항에 가서 갔다 오라고 비공식으로 갔던 게 바로 뭐더라? 조사, 시차, 일단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일본에 갔던 거 2개 외우셨나요, 여러분들? 뭐 배웠죠? 수신사, 조사, 시차, 일단. 조사까지만 해도 기억 잘하면 되겠고요. 자, 이제 우리 청나라 갑시다. 청나라에 파견했던 건 일명 뭐더라? 영선사 이렇게 말합니다. 청나라가 영선사예요. 청영 이렇게라도 알아주세요. 발음상 청년 되겠죠? 그래서 청나라가 영선사. 그러면들 청나라는 그 당시 한창 무슨 운동하고 있을 때죠? 양운동 할 때죠? 그래서 군사 기술을 배웠던 게 바로 뭐가 됩니까? 영선사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하지만 그 당시 갔던 돈도 모자랐고 지식도 부족했기 때문에 일찍 귀국했던 게 영선사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꼭 기억할 거 청나라는 무슨 사라더라? 영선사 그거 하나 기억하면 되겠고, 자, 이제 얘네들은 다 동양 국가죠. 서구한 제일 먼저 어디로 파견했을까요? 당연히 우리가 서구와 제일 먼저 조약 맺은 나라가 어떤 나라니까? 미국이니까. 미국이 갔던 거 무슨 사라 불리더라? 보빙사 이 정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명칭이 좀 어려웠고 외우기 힘들 텐데요. 우선 크게 머릿속에 강화도 조약 이후 개화정책 남의 거 보고 베껴왔다. 무슨 단 파견했다? 사절단 요걸 머릿속에 꽉 기억놓으면 되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뭐더라? 나라별로 구분만 잘 지어주시길.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어떤 거? 자, 이제 보고 배웠겠으니까 우리도 본격적인 개화정책을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 의정부 6조에는요 개화정책 총괄기구 없잖아. 이런 정책 하는 전담기구가 없지요. 그래서 새로운 기구가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자리 2개만 기억해요. 통리, 기무, 아문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이름이 아주 역같죠? 요거는 중국 거 베껴왔습니다. 중국의 총리, 기무, 아문이 있었는데 앞자리 총다 빼고 통리, 기무, 아문. 그 중국의 개화정책 총괄을 그대로 베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별로 의미 없으니까 앞자리 2개만. 뭐라고요? 통리 요거 하나 기억하면 되겠고, 이 밑에 몇 사가 만들어진다고 합니까? 하부부서 12개의 사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군무사, 근대적 군사 업무, 외무사, 근대적 외교 업무, 이딴 것들이 뭐더라? 12개나 병렬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기억할 단어는 통리. 됐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거 매우 유명한데, 원래 우리 조선의 군제가 몇 군형이었다? 우리 조선 후기 때 기억나죠? 훈련 도감 위에 몇 개의 군형이 있었다? 4개 군형 합쳐서 5군형 기억나시죠? 5군형이 개편돼요. 몇 개로 줄어들고? 2형, 무형과 자어형 2개로 고쳐지게 되고요. 요거 기억해요. 요건 여러분 한 번쯤 다 들어볼 거야. 새로운 신식 군대. 무슨 군이 만든다? 별기군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일종의 신식 군인이 되겠고요. 교관도 일본인이고, 그다음 얘네들은 다 뭐더라? 서구식 화포를 뭐더라? 쏘는 훈련 배웠던 거. 요게 바로 다 별기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신식 군대가 계속 우대 받으니까 구식 군대들이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안 좋지요. 그래서 바로 일어났던 게 무슨 군란? 이모군란. 그렇게 맥 잡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줄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58페이지 들어갈게요. 자, 페이지 58페이지 강화도 지역 오른쪽으로 가면 돼요. 자, 이제 같이 합시다. 여러분들 우선은 강화도 지역, 페이지 58페이지 강화도 지역 오른쪽 개화정책이라는 아이치 여러분들. 자, 제일 먼저 제목 먼저 줄체죠. 사절단 줄체예요. 사절단. 그 다음 이제 뭐더라? 각 나라별로 암기해두자. 자, 청나라 무슨 사? 영선사 끝. 기기창은 여러분들 느낌상 뭐잖아요? 무기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무기 기기를 만들었던 게 기기창. 그 다음에 일본 줄치고 일본에 갔던 거 무슨 사와 뭐가 있었다? 수신사와 조사, 시찰단 있었죠? 우선 수신사 먼저 줄치고 1차, 2차, 3차가 있네. 몇 차만 줄치면 될까요? 2차 무슨 책략? 조선 책략. 그 다음 2번 들어갑시다. 조사, 시찰단 밑에 무슨 식?
비공식 이 정도만 줄여놓으면 돼요. 그래서 암행어사라던가 신사 유람단이야 불렸더라. 그럼 이건 무조건 조사 시차 일단 이렇게 알아두시고, 미국 줄치고 미국에 무슨 사가 있었다? 보빙사. 그다음에 홍영식 서관범 육일준 있죠? 육일준 하나만 줄쳐볼래요? 길준이. 그 사람 우리나라 최초의 국비 유학생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나라가 돈을 국가가 지원해주고 좀 더 배우고 와라. 최초의 국비 유학생. 그래서 얘는 돌아올까 안 돌아와요? 나중에 돌아와요. 계속 커피 마시면서 공부 처하다가 이제 나중에나 들어왔던 게 길준이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밑에 어떤 거 줄치면 되고요. 무슨 한문 줄치고 통리 거기까지만 줄치고 전한국, 방문국, 기기창 다 건너뛰고 오군영도 면역으로 있다. 이영 건너뛰시고 무슨 군 하나만 줄치면 끝. 별기군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배웠고요. 잠시만. 병신 같지요. 자, 1차 순위사 1번에 같은 거. 그 다음에 얘가 이제 김홍지. 그래서 무슨 책 갖고 오더라? 조선책략 2차 수신사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 시찰단이 뭐가 된다? 조사 시찰단. 1881년 해오기 전에 그냥 무슨 조약 이후더라? 강원도 조약 이후구나. 80년대 초반이더라.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박영유라고 이 사람 나중에 나올 거예요. 골 때리게 생겼죠? 이 사람 나중에 욕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기창 설치했던 거. 요건 어떤 나라랑 관련있다? 청나라랑 관련있죠? 청나라에 갔던 게 무슨 사? 영선사. 그렇게 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게 보빙사 일원들이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서양론 보이죠? 요게 바로 무슨 사? 보빙사. 자, 이 정도 보면 되겠고 바로 문제 풀어봅시다. 자, 문제 봅시다. 우선 87페이지. 자, 87페이지 304번. 기본적인 여러분이 정답 하나 고르고. 개항 이후니까 강원도 조약 이후의 개화 정책. 우리가 배웠던 거 뭐 고르면 되죠? 통리. 그래, 정답 몇 번? 5번. 그리고 이런 쉬운 문제는요. 정답 고르고 아싸고로 넘어가지 말고 거기 보면 뭐 있다? 12사 설치되었다. 청나라의 영선사, 일본의 조잘단. 이런 내용들 나와 있죠? 계속 보면서 암기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배웠던 거 하나만 더 들어갈게요. 삼정 이정청. 이건 흥선대원이 했다? 아니면 그 전에 설치된 거다? 그 전, 그쵸? 세도가들이 만들었던 게 삼정 이정청.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305번 들어갑시다. 요 해당하는 시찰단은 물어보는 자, 그럼 시찰단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동래무, 암행어사, 이연영은 듣거라. 일본의 조정을 대략 시찰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일본에 갔던 시찰단이죠? 그리고 제가 말했듯이 얘는 공식이란 비공식이었다. 비공식. 그래서 이거 갖다 뭐라 했다? 조사 시찰단.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조사 시찰단과 관련된 거 들어가면요. 아닌 것만 우선 제껴봅시다. 여러분들 애도막부 지금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일본은 마지막 막부가 애도막부였습니다. 혹시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그 임진왜란 이후에 마지막 막부가 애도막부. 그 다음 이 애도막부는요. 무슨 유신 이후에 끝나더라? 메이지 유신으로 이제 막부가 끝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도막부에 요청을 갔던 건 적어봐요. 임진왜란 이후에 갔던 거니까. 통신사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박정양, 어윤중, 홍영식. 이건 잘 모르겠지만 디귿번 들어가요. 조선책략은 우리가 몇 차 수신사라고 배웠다? 2차 수신사를 확실하게 배웠죠. 그래서 기억과 디귿 제끼면 알아서 정답은 니은과 리을. 그래서 4번 이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자, 넘기시고 306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출신 사절단, 정권대상 민영인. 정부가 민영을 정권대사로 임명할 파견한 사절대인 목적지 무사히 도착했더라. 전년에 체결한 조약에서 외교관 왕래교섭 원칙하에 현지로부터 큰 환대를 받았다. 그 중에서 어떤 놈이 계속 커피 마시면서 남아있더라? 길준이가. 그리고 우리 사진도 봤었지요? 여기 바로 뭐더라? 보빙사.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미국에 갔던 거. 자, 그럼 미국에 갔던 거랑 관련된 거. 알아서 골랐지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오답 정리부터 쭉쭉 들어갑시다. 1번. 수신사. 2번. 몇 차 수신사? 2차 수신사. 정답 몇 번? 3번. 비밀리에 갔더라. 무슨 시찰단? 조사 시찰단. 기기국 무슨 사? 영선사.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07번. 시간대를 특한 여러분이 풀어보세요.
좀 어려운 문제인데 그래서 선택지 끝까지 읽으면 답 나올 거예요. 자, 한번 다 풀어보셨나요? 옳지 않는 거 고르래요. 확실하게 틀린 것만 골라가면 돼요. 확실하게 틀린 거. 우선 여러분들 가는요 1800 몇 년대야. 흥선이가 집권할 때인가 60년대 그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고종이 뭐더라, 장성했고 명성호가 뭐더라, 모든 권력 쥐고 있을 때. 이건 뭐더라, 최소한 70년대 이후 이렇게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5번 봐봐요. 여러분들 흥선이가 열강과 통상조약 체결했어요? 이건 절대 아니잖아. 이거 확실하게 맞잖아. 그럼 정답 몇 번 들어가면 돼? 5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선택지는 좀 어려운 건데 확실하게 틀린 거, 핵심적인 내용만 알아도 맞힐 수 있더라. 이렇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있죠. 양반에게 군포했다. 흥선이. 이게 바로 무슨 죄야? 호포죄. 그 다음에 2번을 많이 모르시는데 그 땅 없는 사람한테 50평인 사람한테 500평에서 더 많이 걷어갔잖아. 양반들은 어땠을까요? 땅이 많은데 그걸 숨겨놨단 말이야. 그걸 은결이라고 합니다. 양전사업 하면 다 보더라, 찾아낼 수 있겠죠. 맞잖아요. 토지를 한번 대측량했던 게 우리 양전사업. 그래서 이거는 흥선이 때 양전사업을 말하고요. 그 다음 우리 이제 별기군 설치하고 영선사업 파견했던 거, 이게 뭐더라, 명성호가 개화 정치를 주도할 때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307번까지 문제 풀었으면 됐고요. 자, 이제 우리 이목곤란하고 잠깐 쉬면 되겠습니다. 봅시다. 많이 힘들어하지 마시고 우리 아까 지금 개화파 위정차판 2위주였고 지금 암기할 게 조금 어려웠던 게 요 강날에 파견했던 거. 됐나 여러분들?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제가 두 개 말했잖아. 통리, 그 다음에 무슨 군? 별기군. 그 다음에 별기군 때문에 일어난 게 바로 무슨 곤란이다? 이목곤란. 그렇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목곤란도 내용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요거 하고 빨리 우리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내용교진 이제 넘어갔죠? 네, 여기 다 끝났고 페이지 60페이지. 자, 그럼 이제 우리 이목곤란만 빨리 하고 싶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웠던 게 다 뭐더라? 강화도조약 이후 몇 년대? 80년대 초반이다. 딱 그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건을 다 몇 년 단위로 잘라주고 있다? 10년 단위로 했었죠. 60년대 끝났고 70년대 강화도조약, 그다음 80년대가 무슨 정책이다? 개화 정책을 추진할 때가 되겠고, 이 개화 정책은 끝까지 잘 되지 못하고 두 번의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걸림돌이 82년에 일었던 무슨 곤란? 이모곤란. 이모년이 뭐더라? 1882년이 되겠고요. 이건 누가 지랄했던 것이다? 구식 군인들이 난을 폈다. 그래서 일명 무슨 곤란? 이모곤란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군인들이 불만이었다? 구식 군인. 원인 간단해요. 원인은요. 어떤 군인들이 불만이었다는 거? 구식 군인들이. 그럼 구식 군인들의 불만은 뭐더라? 신식 군대에 비해서 무슨 대우 받았다? 차별 대우 받았다. 됐나 여러분들? 군인들이 차별 대우 받으면 더 좋은 거 아닌가? 놀 수 있으니까? 그게 아닙니다. 얘네들의 군인은요, 무슨 군인이란 게 특징이다? 직업 군인이란 게 특징이죠. 그러니까 얘네한테 월급을 안 주는 거야. 몇 개월이나 13개월이나 월급이 밀리게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월급 한번 받아봐요. 하루만 늦게 들어도 헐떡헐떡 거리게 될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몇 년이나 1년 1개월이나 밀렸더라. 그러니까 이제 구직군이 뭐야, 가족들 다 쫄쫄 굶게 되니까 엄청난 불만에 극에 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직군이 봤을 때 명성은요, 명성 왕울까요? 민민연이 될까요? 이 사람이 봤을 때, 얘네들이 봤을 때 민민연이에요. 흥선이가 있으면 이런 일 안 일어났잖아. 저 명성호가 괜히 강화조약 맺고 개화정책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차별대우 받았다. 엄청난 분노에 그게 달했더라.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 과정은 제가 빨리 말씀드릴게요.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과정에서는요, 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민경무란 새끼 아닌데, 요 새끼가 이제 민경무란 놈이 월급을 다 헤쳐먹었던 놈입니다. 얘가 선해청 관리로서 월급을 줘야 되는데 요 놈이 다 착복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구식군들이 뚜껑 열릴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 집 노비를 시켜서, 야, 안 되겠다, 한 달치 월급이라도 줘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노비 새끼가 지 주인과 똑같은 새끼야. 이 과정에 또 지가 헤쳐먹습니다. 월급이 쌀로 지기 때문에 반을 지가 띵까먹어. 거기다 모래를 섞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때? 그래도 한 달치 월급 받겠다고 구식군들도 뭐다, 드디어 저기 뭐야, 처가족들 쌀밥 먹일 수 있다, 신나서 달려갔단 말이야. 달려가서 월급 받고 딱 열어보니까 뭐가 반이야? 모래가 반 섞이는 거예요. 이때 뚜껑 열려버립니다, 얘네들. 그래서 바로 누구 집에 가? 민경무 집에 찾아갑니다. 문 땅땅 뚫립니다. 그냥 노비 새끼 나오니까 바로 때려잡아 죽여요. 진짜 때려 죽였다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겸원하라. 근데 이 민경무가 다른 지역에 출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화가 난 상태에서 그 당사자 못 만나면 어떨까요? 화가 더 치밀어 오릅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얘네가 이성을 잃어버리고 그 민경무 집에 있던 50여 명의 식솔들 다 때려 죽입니다.
창으로 찔러주고 매달아 죽이고 때려 죽이고 얘네들만의 파티가 벌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모든 파티가 다 끝나고 보니까 이성이 돌아오겠죠. 돌아오는데 무슨 생각 들었을까요? 좆됐다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야, 우리 이렇게 다 했는데 이거 이제 반역 사건 아니냐 어쩌지 고민하다가 누구라면 우리를 도와줄 수 있겠다. 흥선이라면. 그래서 흥선 대원한테 찾아갑니다. 우리가 자초지종을 말해줘요. 흥선이의 대답은요, 굿잡 이러면서 너네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어디까지 간다. 원유 명성하고 잡아야 된다. 그래서 99군들이 신났겠죠. 우리 뒤에 누가 있다. 흥선이가 있다. 우리를 막을 수 누가 있냐. 신나서 의기양양 달려갑니다. 길거리 일본 놈들은 다 때려잡아 죽이고요. 경복궁 들어가서 별기군도 금방 끝내버리고, 고종이 나와서 말리지만 말 들을까요? 안 듣고, 그래서 거의 경복궁을 확실하게 점령합니다. 별기군요,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금방 제압당했어요. 그다음 명성은 잡아 죽이지 못해요. 알고 보니까 명성 얼굴 본 애들이 없어. 얘는 하급 군졸이야. 그 당시에 왕조가 함부로 얼굴 내비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애꿎은 시년만 죽였던 게 바로 요 이모군란이고요. 고종이 말려도 안 들으니까 고종이 어쩔 수 없이, 자기 마누라도 없으니까 기댈 데가 없잖아. 그래서 누굴 다시 불러드릴까요? 흥선대군을 다시 권례로 불러드립니다. 그럼 얘네들 누구 말은 들어? 흥선대군 말 듣죠? 그래서 이제 난이 일단락 되었다는 거. 요게 이모군란. 마무리 되셨나요, 여러분들? 과정은 암기할 거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이때 명사후 잡지 못했죠? 명사후 이대로 걸려 놔둘까요? 절대 안 나요. 그래서 이제 명사후는요, 누구한테 원명을 요청하더라? 청에게 원명을 요청하게 됩니다. 청나라 입장에서 저류의 계약, 이거 99군대들 군사력 별로 없었단 말이야. 쉽게 제압할 수 있고, 그리고 내란을 제압해 주면 이걸 빌미로 뭐 할 수 있다? 내정 간섭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청나라 군대가 오면서 99군대 금방 진압당하고 흥선대군도 이때 잡혀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누구의 제압으로 끝났더라? 청나라 제압으로 끝난 게 무슨 군란? 이모군란. 딱 이 정도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기억할 거. 자, 이제 요 결과만 여러분이 기억하면 돼요. 결과대로 합시다. 누구의 내정섭이 강화되었다? 청나라. 그래서 우리나라 청나라는요, 우리나라 내정을 간섭하기 위해서 뭘 파견했다? 고문을 파견했습니다. 재정고문과 외교고문을요. 고문은 뭐더라? 원래 도와주는 기능이죠. 이건 뭐 하기 위해서? 간섭하기 위해서 파견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외교고문의 멜렌도르프, 그 다음에 재정고문의 마젠창이 맞다고요. 마젠창은 딱 들어도 중국 놈이죠. 그 멜렌도르프는 뭐 하는 새끼냐면 그냥 청나라 앞잡이 독일 놈이다. 이렇게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보다는 여러분이 기억할 거 무슨 정치? 고문이 파견되었다. 요거 초점 맞추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이 좀 긴데 그냥 여기까지만 적을게요.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작전. 말 그대로 조선과 청나라 상인들이 교역하면 뭐가 돼? 무역이 되잖아. 그렇지, 여러분들? 근데 핵심 단어는 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청나라 상인이 어디까지 올 수 있더라? 그렇죠? 물과 육지까지. 조청, 상민, 수륙. 요게 초점 맞추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강화도 조약 때는요, 몇 개 항구를 열었었죠? 3개 항구를 열었죠. 그럼 항구를 개항했다니 이 얘기예요. 일본 애들 부산 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인천 안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우리는 항구만 열었기 때문에. 그럼 이거 뭔 뜻인지 알겠죠? 청나라 상인은 이제 어디까지 들어올 수 있더라? 내륙까지 들어올 수 있다. 요게 바랍니다.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저. 되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딱 이거야. 청의 제압으로 끝났잖아. 청의 정치적 간섭이 높아진 거. 고문 파견. 경제적 침투가 용해진 거. 그게 뭐더라?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다. 요거 2개 들어가시면 되겠고, 이 이모군란 때 제일 중요한 게 또 요거예요. 이모군란 배우는요, 바로 요 조약 때문에 그래요. 인천 제물포에서 맺은 거. 무슨 포 조약? 제물포 조약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제물포 조약은 뭐냐면은 이 과정에서 일본 교관도 살해됐고요, 공사관도 많이 죽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배상금 지불해라. 근데 배상금보다 더 중요한 거. 원래 우리나라에 있는 일본인들 누가 보호해줘야 돼? 우리나라가 보호해줘야 되죠. 그걸 우리가 못했잖아. 그러니까 일본이 그거예요. 너네 조선 땅의 치안을 못 믿겠다. 조선 땅에 있는 우리 일본인들은 너네 치안을 못 믿겠으니 우리가 직접 보호하겠다. 뭔 뜻이에요? 우리나라에 일본 군대를 파견했다. 이게 바로 제물포 조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했습니다. 자기 나라 영내 외국 군대 절대 갔다는 거 아닙니다. 속국이나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이모군란이 상황이 되게 안 좋아진 거야. 청나라 군대 맞죠? 이제 누구 군대까지 오더라? 일본 군대마저 오더라. 조선 상황이 되게 안 좋아진 게 바로 무슨 군란이다?
이모군란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기억할 건 몇 개? 딱 3개고요. 3개. 자, 그래서 이제 갑시다. 자, 이모군란 99인 줄치고 과정은요. 뭐 시발 막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다. 이 정도 들어가면 되겠고. 거기서 살짝 어렵게 나올 때 그거 나와요. 흥선이가 재집권 했던 거. 그게 나올 수 있어요. 과정에서. 자, 마지막 결과 들어갑시다. 결과. 청해 내정간섭 고문. 사람 이름 대강 보고요. 멜렌도르프. 우리 독일놈 호로새끼 2명 배웠는데. 오페르트 기억나시죠? 그 새끼도 호로새끼, 요 새끼도 호로새끼. 그 다음에 중국놈 마젠차. 그 다음에 그 당시 최고 권력가 위안 사건에서 잠깐 왔다 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밑에 줄치고 조청, 상민, 수, 무역, 장정. 네, 무슨 포조야? 재물포조야. 자, 밑에 봅시다. 필수 자료에 재물포조야겠죠? 제가 밑줄 그어놨어요. 파란색으로. 제 5조 한번 볼까요? 일본 공사관에 약간명을 두어 경비쓰게 하며. 대체 여러분들, 요게 핵심. 일본 공사관에 약간명에 경비쓰게 하겠다. 이게 다른 말로 무슨 파견이더라? 군대 파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모군란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고요. 여기 이제 신식군대, 여기 신식군대 별기군 다 조총 들고 있죠. 그 다음 이제 얘네들 열 받아가지고 지랄하는 과정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일본 놈들 죽이는 그림이 되겠고, 결과는 없네. 자, 그림들 쓸데없는 영양가 없는 그림 우리가 같이 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진짜 쓸데없는 그림 아니다. 자, 우리 어떤 거 88페이지 문제 봅시다. 나도 깜짝 놀래갖고. 자, 88페이지 우리 기분 좋게 문제 풀고 빨리 쉽시다. 308번 들어갈게요. 308번 밑줄친 이 별난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 벌써 끝났다. 99인 끝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민교모, 그 왕비는 쫓아냈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대원군이 살짝 집권했다는 게 또 세 번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무슨 군란? 이모군란. 이모군란과 관련된 거 정답 몇 번 들어가면 되죠? 4번. 공부하기 좋다. 1번. 묘청 이렇게 적어놓으면 되겠고, 장영현 누가 있었죠? 정조가 있죠? 노비양법 법은 광종. 자, 그 다음에 이제 309번 들어갑시다. 309번. 그 무이용 장병들이 선해청 관리를 구타한 죄. 민교모직과 일본 공사관 습격. 대원군이 국정을 다시 맡겼다. 우리가 배웠던 이모군란인지 딱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모군란 결과 우리가 무슨 조약 맺었다? 재물포. 정답 몇 번? 3번. 자, 310번 갈게요. 1882년 99일이 있던 무슨 군란? 이모군란. 여러분이 답 골라보시면 됩니다. 누가 오면서 끝났더라? 청나라가 오면서. 그래서 청나라에 무슨 간섭 심해졌다? 내정 간섭. 정답 3번이고. 311번 들어갈게요. 다음 가상일지와 관련된 사건. 임금께서 급히 대원군을 불러들여 군국삼을 철회한 명령을 내리자 대원군 권례로 거치하면서 통리기만과 이런 것들을 폐지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과정인지 알겠죠? 이모군란. 이모군란에서 문제가 되게 어렵게 나온 거예요. 뭐 때문에? 사료 자체 보고 이모군란인지 알아맞히기 좀 힘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문제 풀다 보니까 당연히 이모군란 그러는데 이게 시간 지나면 되게 어려웠던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모군란 때는 여러분들 그거예요. 통리기만과 무형과 자영이 폐지된 걸 다시 복구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명성황후 때 했던 개화 정책을 복구하고 있다. 이게 뭔다? 흥선이가 재집권했을 때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모군란의 결과만 고르면 기억, 요게 바로 뭐더라? 재물포 조약이 되겠고, 그 다음에 청나라 고문이 파견했다 우리가 배웠었죠? 그래서 기억과 니은 1번이 되겠습니다. 디귿번은 뭐가 되고요? 강화도 조약이 되겠고, 릴번은 이모군란 이전에 설치된 거, 그 정도. 자, 그래서 이모군란 크게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여러분이 꼭 기억할 거 몇 개만 기억하면 된다. 결과 딱 3개만 여러분이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1교시 마무리 짓고요. 10분 쉬었다가 5분 정도에 3시 5분경 정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